잠시 후 5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2의 김용균은 만들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밤샘 농성까지 이어갔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국에서 모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촛불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주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복귀한 차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철폐입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직접 고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고 김용균 씨의 사고와 관련되어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청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김용균 씨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참 공개돼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손전등에 의지해서 확인을 하는 모습, 그 모습들 참 많은 분들 정말 가슴 아프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그 작업장에 남아서 자그마한 손전등에 의지해서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시설을 점검을 하면서 이 컨베이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좀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의 손과 얼굴 등을 컨베이어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은 지금 거의 2시간에 육박하게 굉장히 긴 컨베이어를 점검을 혼자서 하거든요. 사실은 근무 매뉴얼에 따르면 2인 1조여야 되는 그 근무를 홀로 하면서 저러한 참변을 당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됐고 저 시기가 입사한 지 3달도 안 된 시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아파하실 분들이 이제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각에서 뭐 이제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CCTV가 또 이제 공개가 좀 됐어야겠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CCTV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떠한 경각심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위험의 외주화를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반대 방점을 좀 둔 건데 그 강화되는 정도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청을 못 주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직업병에 나올 수 있는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하청을 못 주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조치에 위반을 해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 대한 제출의 개정안에는 3배까지도 손해를 배상할수록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경영계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의 자율권을 좀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기업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처벌을 강화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보다도 훨씬 높은 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봤을 때에도 이것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법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러한 근로환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걸 탓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우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최근 그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그렇고 또 택시와 카풀 간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뭐 거리에 나서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일단 어떻게 좀 변호사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치는 굉장히 정규직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제적인 것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고 그래서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 환경을 계속해서 어렵고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본인들에 대한 정말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창구가 없어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시위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예. 5월에 편파 수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편한 용기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한 연기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불법 촬영물 사건과 관련되어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 수사라든지 판결이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이 시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차까지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제 연기하겠다, 잠정적으로 멈추겠다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남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네. 논란이 된 바가 있었지만 이 시위의 주최자에서는 그것은 일부 참가자이고 남녀 대립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취지를 봐달라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단초를 제공했던 그 사건이었죠.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모델. 최근에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를 놓고 법 쪽에서는 이게 뭐 적정하다 또 혹은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법 쪽에 또 변호계에서는 중론이 이러하다 어떤 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불법 촬영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초범, 이 이제 범인이 피의자가 초범인데 초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형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벌금형이 주로 나오는데 실형이 나오는 것이 이례적이다라는 이제 견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유포를 갖는 했습니다. 거죠? 네, 유포를 예. 했습니다. 유포를 했고 그 유포에서 얼굴과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포를 촬영과 더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뿐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도 지금 함께 포함되어서 실형이 나온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이례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처벌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비해서 그런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죠. 사안에 이해를 할 따라서 수 다 다르기 있겠네요. 때문에 반드시 예.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항공기에 탑승을 하려면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분증을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제시를 했더니 직원이 꺼내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김정우 의원이 내가 국토위 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항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오후 한 9시경이었습니다. 이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이제 항공기에 탑승을 하려고 김종호 의원이 탑승을 하려는 과정이었는데 보통 탑승을 하기 전에는 탑승권과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권 케이스 안에 그 신분증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규정상 그 안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은 내가 이제까지 비행기를 타면서 단 한 번도 꺼내서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이 다시 재차 꺼내달라고 요구를 하자 책임자가 누구냐, 왜 갑질을 하느냐 등의 이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 최 변호사는 이걸 딱 들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케이스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꺼내서 집중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반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꺼내달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여기에 항의하지 않고 꺼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사실은 뭐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좀 다르게 행동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뭐 김정우 의원 측에서는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규정이 진짜 있느냐라는 확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듣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좀 위압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르면 요새는 이런 위조가 굉장히 쉽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단순히 케이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것이 위조한 신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안의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예요. 업무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김정호 의원 측에서는 양측 간에 좀 서로 갑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정호 의원 측에서는 왜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이렇게 규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느냐라고 오히려 갑질이다라고 느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의 두 쪽에서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정말 그 상황이 담긴 어떤 그 상황에 담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도 투명 캐시를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신분을 굉장히 잘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또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픽 같은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위조되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확인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었죠. 지금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이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근데 사실은 건가요? 이제 욕설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김정우 의원 측에서는 그렇지 아니다. 않고 예. 조금 크게 언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욕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욕설이라는 게 담긴 어떤 증거가 없으면은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어떠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되고요.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